가장 먼저 일어날 케이스가 바로 하얀 국물 라면 열풍입니다. 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바로 과일 소주 열풍입니다. 농심이 이 짜파구리를 통해서 정말 기사 회생을 할 수 있을지, 주가가 계속 오를 수 있을지. 안녕하세요, 달란트 투자입니다. 최근에 이 기생충이란 영화가 한국 영화 역사상 최초로 아카데미 오스카상 4관왕에 오르면서 현재 이 기생충과 관련된 그런 아이템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뜨겁습니다. 대표적으로 짜파구리였겠죠. 이 짜파구리에 들어가는 너구리 짜파게티, 자, 이런 것들을 만드는 농심이란 기업 역시 어떻게 보면 기생충의 가장 큰 수혜주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너구리와 짜파게티 이 판매량도 편의점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 짜파구리 레시피, 이 짜파구리를 조리하는 법, 자, 그런 것과 관련된 영상도 지금 수십 가지나 됩니다. 특히나 이 외국인들도 편히 볼 수 있도록 영어로 이렇게 컨텐츠를 만드는 그런 짜파구리 레시피 같은 관련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회수가 거의 한 100만에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농심 같은 경우에는 2016년 한때 주가가 54만 원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로 실적이 이렇다 할 성장을 보이지 않자 계속해서 주가가 하향 조정이 되면서 현재는 한 30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 이 짜파구리가 잘 팔린다 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면서 기간이 4일 연속 순매수를 했고요. 자, 이에 따라서 주가도 지금 현재 시장이 부진한 가운데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농심이 이 짜파구리를 통해서 정말 기사 회생을 할 수 있을지, 주가가 계속 오를 수 있을지,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도 증시에는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총 한 4번 정도 있었는데 가장 먼저 일어난 케이스가 바로 하얀 국물 라면 열풍입니다. 때는 2010년 말 방송인 이경규 씨가 당시 방송에 나와서 닭 육수, 즉 이 닭 국물을 활용한 하얀 국물을 선보였었어요. 자, 이런 것들이 대중의 그런 선풍적인 반응을 일으키자 실제로 이것을 이 야쿠르트라는 회사에서 꼬꼬면이라는 그런 브랜드로 내놓기 시작했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팔리자 삼양식품은 나가사키 짬뽕, 그리고 오뚜기는 기스면, 자, 이런 것들을 속속들이 출시를 하면서 당시에는 이 하얀 국물 라면 열풍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 오래 가진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당시에는 이 꼬꼬면을 만드는 이 야쿠르트 기업 같은 경우는 비상장이었어요. 자, 하지만은 삼양식품은 상장사거든요. 자, 그래서 당시에 이 삼양식품의 주가를 보면은 2010년 말, 즉 2011년 초 이때 당시에는 주가가 2만 원대에서 한 5만 원대로 수직 상승을 했다가 금방 다시 주저앉는, 자, 그런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즉, 이 하얀 국물 라면 열풍은 한마디로 유행으로 끝났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2014년에 있었던 바로 허니버터칩 열풍. 이때도 어마어마했죠. 뭐 연예인들, 유명 셀럽들, 자, 허니버터칩을 드디어 구했다라고 하면서 사진 인증까지도 많이 찍었었고, 해외에 있는 교민들이 이 허니버터칩을 실제로 먹고 싶어가지고 발을 동동 구르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좀 오래 가긴 했어요. 자, 그래서 2015년까지도 이 허니버터칩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자, 이에 따라서 뭐 수미칩, 포카칩 이런 것들도 다시 이 허니버터칩과 비슷한 그런 버전을 내놓기도 했었죠. 자, 하지만은 2015년을 끝으로 그 이후부터는 점점 판매량이 줄어들기 시작을 했죠. 당시에는 허니버터칩을 만드는 이 혜태 제과는 상장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자, 그래서 모 회사인 크라운 제과만 상장되어 있었는데 이 크라운 제과가 허니버터칩의 힘을 받고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자, 그래서 이 틈을 타서 이 탄력을 받아서 실제로 이 혜태 제과까지 상장을 시켰어요. 자, 그런데 혜태 제과가 상장한 시점이 2016년도 초입니다. 자, 그때는 막 허니버터칩의 그런 열풍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였거든요. 자, 그래서 상장하자마자 한 고가 기준으로 거의 한 6만 원까지 갔다가 그 이후에는 또다시 이제 급락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한 주가가 현재는 한 만 원 내를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바로 과일 소주 열풍입니다. 2015년 한 상반기에 일어난 그런 열풍인데 당시에는 뭐 자몽의 이슬, 그리고 뭐 수나리 깔라만시, 그리고 좋은데이 컬러 등 이 소주 브랜드들이 이 과일 소주 시장을 잡기 위해서 엄청난 그런 아이템들을 내놨었죠. 자, 하지만 이것도 한 2, 3개월 가고는 금방 잠잠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이트 진로 주가 역시 그냥 반짝 상승하다 말아버렸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냥 일시적인 유행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이 된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바로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시리즈입니다.
삼양식품의 이 불닭볶음면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2016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잘 팔리기 시작을 해서 특히나 이 수출로 대박이 났었거든요. 이때 당시 배경을 좀 살펴보면은 이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이 먹방 콘텐츠가 상당히 유행을 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먹방이 아니라 엄청 막 자극적인 매운 것들을 먹고 이 반응을 보여주는, 자, 이런 콘텐츠들이 인기를 끌었는데, 자, 여기에 주로 사용되는 아이템이 바로 불닭볶음면이었죠. 자, 이것을 계기로 중국, 동남아 쪽에 이 불닭볶음면이 상당히 많이 수출이 됐고 지금도 여전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삼양식품의 주가가 한 2만 원 내외였는데, 자, 그 이후로는 한때 이제 10만 원까지, 11만 원까지 오르는 그런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도 역시나 이 불닭볶음면 시리즈를 중심으로 해서 라면이 잘 팔리고 있는 덕에 높은 수준을 지금 삼양식품 주가는 유지를 하고 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과거의 사례를 종합을 해봤을 때 이 식품 쪽에서 뭔가 센세이션한 아이템이 나왔을 때 이것이 유행을 넘어서서 트렌드로 지속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짜파구리 같은 경우에는 2009년에 이미 네티즌이 만들어서 내놓은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소비가 되고 있었던 그런 개념이고, 실제로 이런 것들이 해외에서 잘 될까? 이 부분 좀 미지수겠죠.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원래 짜파구리 안 먹었었는데 이번에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 번도 안 먹어보고 이걸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제주에서 만들어 먹어봤습니다. 자, 결론은 맛은 있긴 하나 계속해서 생각나는 맛이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주변에 한번 물어봤었는데 뭐 그냥 짜파게티를 먹는 것이 낫다, 뭐 한 번 정도는 시험을 삼아 먹을 만하다, 자, 이런 의견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짜파구리란 것이 해외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을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짜파구리 열풍이 일시적인 유행으로 끝나서 농심의 이런 최근에 상승했던 주가가 다시 가라앉을 것이냐? 자, 이거는 좀 다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지금 현재 한국 라면 시장은 상당히 포화 상태입니다. 더 이상 성장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죠. 왜냐면은 우리나라 인구가 늘어나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이 내수 시장 같은 경우에 상당히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한국 쪽 영업이익률이 낮아요. 그런 라면 업체들의 그런 이익률을 보면은요. 자, 그래서 이 업체들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수출을 해야 됩니다. 농심 같은 경우에는 미국, 중국, 그리고 일본, 호주, 베트남, 자, 이런 쪽으로 수출을 다변화하고 있는데, 자, 이 중에서 매출 비중이 가장 큰 수출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입니다. 여러분도 놀라셨죠? 뭐 중국이나 동남아일 줄 알았는데 미국입니다. 미국이 현재 농심 전체 매출액에서 한 13%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이 미국에 살고 있는 아시아계 인구 비중이 전체 미국 사람 중에서 6%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이 대신증권의 한유정 연구원의 자료를 살펴보면은 미국에 살고 있는 아시아계 인구 1인당 연간 라면 소비량이 약 한 43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 인구 같은 경우에는 연간 라면 소비량이 1인당 12개 정도라고 해요. 자, 그런데 미국 인구 조사국에 따르면은 2050년에는 미국에 살고 있는 이 아시아계 인구 비중이 지금 6%지만 10%까지 확대될 것이다. 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미국이 이 한국의 라면 소비 대국이 될 수 있다. 자, 그런 가능성을 점쳐 준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해보면은, 자, 이 기생충으로 인한 짜파구리 열풍 때문에 서방 국가, 특히나 이 미국을 중심으로 이 농심의 브랜드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 자, 그로 인해서 꼭 짜파구리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나머지 이런 농심 브랜드들의 다양한 라면들이 판매량이 증가할 수 있다. 자, 그렇게 된다면은 농심 입장에서는 긍정적이겠죠. 음식료 기업 같은 경우에는 라면뿐만이 아니에요. 음식료 기업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바로 수출을 하는 기업과 수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기업. 자, 수출을 제대로 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오리온과 삼양식품을 들 수가 있습니다.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수출 비중이 60%, 삼양식품은 50%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기업은 완전히 수출주라고 시장에서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수준도 높습니다. PBR이 2.8배 정도 되는데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대비 거의 주가가 3배 정도에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반면에 농심같이 수출 기업이 아니라 그냥 내수 기업, 성장성이 없는 기업이라고 시장에서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PBR이 0.8배입니다. 주가가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 대비 80% 정도밖에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지만은 농심이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짜파구리 열풍으로 인해서 농심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고 미국 쪽에서 판매량이 점진적으로 계속 증가한다 라고 한다면은, 물론 이 오리온이나 삼양식품처럼 PBR이 거의 한 3배 가까이 거래되긴 힘들겠지만은 현재의 저평가 상태는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적으로 뭔가 짜파구리의 열풍으로 인해서 농심 주가가 반짝 상승을 했다. 자, 그렇다면은 다시 이제 가라앉을 가능성이 높지만은 방금 말씀드린 농심의 이런 브랜드 가치가 미국 시장에서 상승을 한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제로 판매량으로 이어진다라고 본다면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농심의 기업 가치에 긍정적이다. 자, 이런 식으로는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